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SCM 팀에 있고 수요측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제 업무가 뭐 생소해서 교육도 받고 자료도 찾아봤는데 회사에서는 품목이니까 SKU를 얘기하는 거겠죠. 각각의 저장 단위의 품목에 대해서 주 단위로 수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 단위로 예측을 하면 그러니까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는 거죠. 예측을 하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 교육도 있고 그런 영상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측을 시작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경험도 좀 없고 또 압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고 품목도 좀 많고 그래서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할 때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한 주 동안에 몇 개 나갈 것이냐 보다는 내일 몇 개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몇 개 나갈 것이냐는 기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내일 몇 개 나갈 것이냐 그럼 기간이 짧아지면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좀 분명하고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주 단위로 하던 거를 여기 나온 것처럼 일 단위로 품목을 예측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괜찮겠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보통 이제 예측 이제 단위는 시간 단위는 이렇게 일 단위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또 궁금하긴 하고 두 번째는 보통 이 기간을 얼마 정도로 가져가야 되느냐 20일 동안 예측한다든가 40일 동안 예측한다든가 아니면 100일 동안 예측한다든가 뭐 기간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주 단위로 했을 때는 10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20주 해야 되는지 뭐 100주를 해야 되는지 100주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질문은 보통은 이제 예측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예측의 시간 단위, 피리오드죠. 보통 예측 단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측 기간. 기간이고, 이 질문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담당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런 질문을 하는 회사의 업무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SCM 팀이 있어요. SCM 팀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요 예측을 하고 수요 예측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실제 이제 실행 조직은 그 실행 조직의 본질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죠. 구매는 소싱을 하고 그러니까 수요와 관련된 예측 정보들이 다 나와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구매는 소싱을 열심히 하고 생산은 생산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영업은 또 영업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SCM 팀이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우선은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이게 또 학교에서 수요 예측을 특별히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전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수요 예측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 담당자가 딱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기상청 같은 경우에 기상청에 계신 분들은 계속 기상에 대한 이런 예측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법을 많이 쓰시는데 기업에서 SCM 팀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은 계속 예측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시작인데 수요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요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항상 생소하죠.
근데 우선은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보면은 회사에서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수요 예측을 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수요 예측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 수요 예측 자체로만 그래서 수요를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측을 하는 이유는 쓰임새가 있어요. 쓰임새가. 그게 공급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의 쓰임새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 때문에 하느냐? 그러면 공급 계획을 위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공급을 잘 하려고. 그럼 이제 공급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공급이라는 건 품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또는 뭐 제품군일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나 제품군에 대해서 시장에 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전에 마련을 해 놓는 거, 준비해 놓는 게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어떤 품목이 있어요. A1이라는 품목이 있어요. 그리고 A1을 공급해주는 뭐 작업장이 있어요. 여기 웍센터 100번 작업장이고 얘가 A1을 공급을 해줘요. 아니면 100번 작업장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공급자 S1, 2, 3이라고 해도 돼요. 공급이라는 거는 만들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요 예측은 왜 하는 거냐면 수요 예측은 지금 요 A1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보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될 것 같다, 수요가.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공급을 지금 할 때, 이 수요 예측을 할 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공급을 할 때 얼마 걸리냐? 이게 3시간 걸린다. 3시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보통 하루 안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안에 만들 수 있는 물건인데 A1이 근데 이거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수요 정보가 어떻게 필요하겠어요? 하루 전에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측 시간 단위를 정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수요 예측하는 담당자 정하는 게 아니라 뭘 보면서 정하는 거냐면 도대체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그 공급 계획을 짜기 위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만들 때 하루 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한 3시간, 4시간 만에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2시간 정도나 1시간 만에 만들 수 있으니까 하루 안에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를 시간 단위의 블록을 이렇게 딱 정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날 수요가 어떻게 돼? 왜냐하면 다음날 수요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수요가 뭐 100개다 그러면 그 물건이 지금 있어 없어? 없으면 그러면 뭐 우리가 준비에 들어가서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우선은 수요 예측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수요 예측을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요 예측을 왜 하는지. 이건 아주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 하나만 딱 단독으로 떨어놓고 보면은 딱 이제 수요 예측만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 단위보다는 일 단위 수요 예측을 하는 게 정확하죠. 왜냐하면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번 주라는 게 5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일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기간이 짧아지면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확실해지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수요 예측 하나만 딱 생각했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수요 예측을 하느냐예요. 수요 예측을 하는 이유는 수요 예측 정보를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공급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루 전에 수요가 예상돼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하루 정도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만들 때 뭐 기본 이제 생산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쭉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 한 뭐 500개 정도씩 만든다. 500개 정도 만들려면 하루에 준비하고 한 이틀 작업하고 그리고 검사 같은 거 한 4시간 정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3, 4일 걸린다.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 단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급하는 쪽에서 물건을 만드는 시간 단위가 주 단위면 일주일 안에 그거를 시간을 좀 줘야지 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수요는 주 단위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가 이렇게 되는데 물건이 없는데 그러면 알았어. 수요가 거기 없으니까 거기 맞춰 준비해 줘야지. 뭐 생산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수요를 예측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수요 예측 시간 단위는 수요 예측 쪽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 계획을 할 때 수요 예측을 하는데 공급을 하는 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만약에 공급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면 1단위니까 1단위로 수요 예측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공급을 할 때 한 3, 4일 걸린다, 한 이틀 정도 걸린다 이렇게 돼 있으면 주 단위거든요. 주 단위면은 수요 정보가 주 단위 나와야 되고, 요 공급자나 그 다음에 요 작업장이 A1을 한 번 만든다. 그러면 그냥 뭐 이제 한 번만 예측하면 되는데 A1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우리는 계속 시장에 팔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측이 이렇게 그 시간 단위에 맞춰서 주 단위면 주 단위에 맞춰서 1단위에 맞춰서 수요가 나와줘야 되죠. 우선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측 시간 단위는 뭐 당연히 그냥 수요 예측 하나만 봤을 때는 1단위가 더 정확하죠. 그런데 1단위로 못하는 이유가 수요 예측하는 이유는 공급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공급 계획을 지금 이제 짜기 위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볼 게 예측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급 계획을 위해서 수요 예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줄 수 있게 수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작업장에서 요 다시 A1에 대해서 보면 A1을 이렇게 준비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 그 준비라는 게 뭐 만약에 생산한다고 하면 생산할 때 걸린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라는 거는 공급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건 재료를 사서 그래서 만들어서 갖다 놓는 게 준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재료를 또 뭐 쓰는지를 또 봐야 돼. 어떤 재료를 쓰겠죠. 뭐 M1이라는 재료를 써서. 그래서 M1이라는 재료를 갖다가 작업장에서 쭉 해서 3시간 정도 걸려서 그래서 물건을 500개씩 넣는다. 한 번에 넣을 때. 아니면 뭐 3, 4일 정도 해서 500개 넣는다. 근데 이 M1이라는 재료는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서 걸리는 게 한 10주 정도 걸린다. 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뭐 배 타고 오고 뭐 또 업체한테 연락하고 뭐 이런 것들 검사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까지 딱 들어올 때, 그래서 딱 쓸 수 있는 상태가 딱 됐을 때 10주 걸린다. 보통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아이템들도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어떤 아이템들은 해외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2, 3일 만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A1을 만들 때 여러 재료들을 쓰는데 이렇게 재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는 1주 안에 다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건 한 3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제일 오래 걸리는 게 10주 정도 걸린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준비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올 때 재료가 10주, 그리고 작업장에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 때 뭐 시간 단위로 했을 때 1주라면 11주잖아요. 11주. 11주가 걸리잖아요. 11주가 걸리니까 당연히 수요는 얼마 이상 나와야 되냐면 11주 플러스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11주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맞춰서 수요 예측 기간은 11주 이상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100번 작업장에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200번 작업장에서 만드는 품목도 있고 뭐 300번 작업장에서 만드는 품목도 있고 해서 수요 예측 기간은 작업장별로 따로따로 가져가지 않고 통일해서 동일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결국 얼마가 나올 수 있냐면 뭐 26주 뭐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측 기간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 기간도 뭐에 맞춰서 정하는 거냐면 공급 계획에 맞춰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요 예측을 안 했고 수요 예측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설정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정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죠. 주 단위로 할 거냐, 월 단위로 할 거냐, 일 단위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간을 얼마 정도 할 거냐, 6개월 정도 할 거냐, 아니면 뭐 26주를 할 거냐, 52주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정하고 나면 어떤 기법을 쓸 거냐,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설정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측을 한 다음에 뭐 예측에 대해서 오차 분석을 해서 오차에서 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시키면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설정을 할 때 예측 시간 단위하고 예측 기간은 수요 측에서 그냥 단독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공급 계획을 위해서 수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공급되는 상황을 보고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저것 교육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영상들도 좀 보고 있는데 영상들도 보면 이거는 이제 현업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현업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 분들의 교육을 보면 당연히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 단위로 예측하게 되면 수요 변화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오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일 단위는 아무리 튀더라도 요 사이에서 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를 좀 줄여갈 수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뭐가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나온 생각이에요. 우리가 내피셜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그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수요 예측을 하는 이유는 공급 계획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잠깐 지우고 이쪽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 공급 계획을 짤 때 그럼 왜 수요 예측을 하느냐? 공급 계획을 짤 때 수요 예측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수요에 맞춰서 물건을 딱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요는 뭐 100개 플러스 마이너스 나가는데 한 번에 물건 넣을 때 500개씩 넣는다. 이렇게 되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고 단위하고 출고 단위가 안 맞잖아요. 안 맞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급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급을 하고 싶냐면 좀 효율적인 공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계획에서 여기 수요 예측을 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면 그게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효율적인 공급이라는 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공급이라는 게 결국은 공급이 돼야 수요가 나가는 거니까 수요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 수요를 보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 재고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재고를. 만약에 어떤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작업장을 그 회사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가지고 있지 않고 도저히 그 작업장에서 만드는 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근처에 아니면 이 한 나라에 이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는 그냥 공급을 가능한 계속 하면 돼요. 그냥 공장 가동률을 그냥 100%에 맞춰서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고가 쌓이더라도 결국 그건 다 소비가 될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것들을 경쟁자들 다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부담이 되냐면 물건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우선은 물건 자체가 쓰이는 게 그 지금 이제 좀 짧게 쓰여요. 짧게 쓰이고 그리고 물건이 많이 쓰일 때는 또 많이 나가는데 또 조금 쓰일 때는 조금 나가고 그리고 또 그 물건 자체가 자꾸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잖아요. 치열해지면은 영업 쪽에서는 어떨 때는 프로모션을 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지금 이제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팔 때도 있고 막 다양한 판매 방식을 막 쓰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걸 기업이 느끼게 되는 거냐면 얘를 잔뜩 싸놓고 물건 판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영업 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물건이 지금 이렇게밖에 없냐고 해서 아니 원래 팔던 물건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1+1을 팔아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가격을 할인했으니까 양을 약간 줄여야 된다든가 이렇게 변형이 많이 생겨요. 변형이.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지금 이제 색상들도 여러 가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크기도 다양해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특정 물건을 같은 색깔의 물건을 그냥 계속 왕창 가지고 있는다. 그거는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회사가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을 할 때는 좀 이제 경제적으로 하자. 경제적으로 하자. 경제적으로 한다는 게 뭐겠어요? 물건을 제대로 팔면서 그러면서 재고를 좀 적게 갖고 그리고 그 앞에 질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급 계획을 좀 길게 짜게 되면은 작업장에서는 결국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여러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색상별로 다양하게 나오지만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색상별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세팅이 좀 약간 바뀐다. 뭐 이럴 때는 계획이 미리 나와주면 실제로 작업장의 능력에 맞게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그걸 이제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재료를 사서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1주다. 그러면 한 15주쯤에 계획을 수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업장의 능력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공급 계획을 잘 짜기 위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급 계획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S&OP라고 해서 판매 및 운영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 및 운영 계획은 이렇게 불러주죠. 두 번째 판매 및 운영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획은 생산 기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요 예측 정보를 사용하는 계획은 생산 기준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기준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제 판매 및 운영 계획은 S&OP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생산 기준 계획은 MPS라고 하는데 판매 및 운영 계획은 어떤 거냐면 판매 운영 계획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고 여기 팩토리가 있어요.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 시장이 있어요. 마켓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매 운영 계획은 판매 활동에 맞춰서 공장을 잘 돌리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 운영 계획이 잘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매달 만드는 수량이 공장의 능력도 고려해서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판매 운영 계획은 어떤 거냐면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있고 그 만드는 물건이 A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A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 A그룹을 시장에 파는데 이 시장에 물건을 팔 때 영업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세일즈 플랜이 어떻게 되느냐. 그 세일즈 플랜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세일즈 플랜을 짤 때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요 예측을 우선 첫 번째 공급 계획을 위해서 하는데 그 공급 계획 중에서 S&OP에서는 영업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업 계획을 짜잖아요. 영업 계획을 짜게 되면, 그러니까 영업부서에서 영업 계획을 짜는 게 아니에요. 영업은 영업 활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뭐 하고 또 내일 뭐 하고 또 지금 고객 응대 어떻게 하고 다음 달에 프로모션 어떤 걸 걸고 그리고 신상품 어떻게 나오니까 또 그거 행사 준비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수요 예측 쪽에서 영업 계획을 짜고 그 영업 계획을 영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래서 합의를 해서 영업 계획이 나올 수 있게 수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요 예측한 거가 바로 영업 계획이 될 수도 있는데 잘 팔리는 회사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잖아요. 회사가 물건을 만드는데 프로모션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한 것만큼 팔아. 그러면 수요 예측한 정보가
수요 예측한 대로 영업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수요 예측한 걸 가지고 영업 계획에서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한 쪽에서 영업 쪽에다가 수요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수정하면 뭐 수정할 수 있죠. 합의를 해서 그래서 영업 계획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선 S&OP에서는 수요 예측을 할 때 이 수요 예측 정보가 뭘 짤 때 쓰이는 거냐면 영업 계획을 할 때 짜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업 계획을 짠 다음에 뭐가 정해지는 거냐면 재고에 대해서 인벤토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자. 그러니까 영업이 좋으면 재고를 약간 올려주고 영업이 그냥 비슷하다 그러면 재고를 그냥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재고를 좀 줄이거나 또는 뭐 시장 상황에서 해당 품목의 영업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재고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고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영업 계획에 맞춰서 공장에서는 그러면 생산을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그게 이제 뭐냐면 프로덕션 플랜이라고 해서 생산 수준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앞으로 공장에서 어느 정도 가져간다. 그리고 네 번째가 생산 수준 계획을 짜게 되면 이 생산 수준에 대해서 어떤 것들도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공장에서 이 특정한 A 그룹을 만들 때 지금 기계를 몇 대 쓰고 있는데 또는 라인을 하나 쓰고 있는데 뭐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가도 되겠느냐 아니면 영업계획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 영업계획이 좋으면은 재고를 좀 올려갔는데 하여튼 영업계획이 좋으면 결국 생산 수준이 올라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많이 판단하는데 많이 만들어줘야죠. 그죠? 그런데 많이 만들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장의 라인 가지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라인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기계를 하나 사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시설 투자 계획이에요. 자원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소스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S&OP에서는 수요 예측이 뭐 할 때 쓰이는 거냐면 영업 계획을 짤 때 쓰인다. 그리고 영업계획이라는 거를 짤 때 실제 다양한 영업 활동들은 뭐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다음 주 하고 뭐 바쁘게 들어가죠. 그런데 영업계획이라는 것을 할 때 기본 단위는 요 예측 시간 단위랑 관계가 있겠죠. 단위는 월 단위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영업계획을 보면서 재고 수준도 설정하고 생산도 매달 몇 개씩 만든다도 설정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걸 보다가 만약에 라인이 더 필요하다 또는 라인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럴 수도 있죠. 라인이 한 3개 돌고 있는데 이제 제품의 수명이 다해서 2개를 줄여야 된다. 이게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서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수요 측이 영업 계획을 줄 때는 요 영업 계획을 줄 때 2가지 이제 설정을 해서 주죠. 우선은 예측 시간 단위는 월 단위로 먼슬리하게 주고 그리고 기간은 수요와 관련된 기간은 얼마 정도 주는 거냐면 요 시설 투자 계획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뭐 기계를 하나 들여올 때 걸리는 시간이 한 15개월 걸린다. 아니면은 12개월 걸린다. 그러면 24개월 정도로 잡아주고 아니면 20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24개월보다 약간 좀 더 길게 해서 36개월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24에서 36개월 정도 원수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예측을 사용하는 공급 계획과 관련돼서 첫 번째 S&OP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S&OP에서는 그러니까 예측과 관련돼서 설정을 할 때 월 단위로 하셔야 되고요. 월 단위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생각을 해서 설정을 해야 되냐면 시설의 능력을 조정할 때 시설 능력 조정과 관련된 계획까지 생각해서 기간을 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중복되는 건데 예측은 수요측 자체가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공급 계획을 위해서 하는데 첫 번째 공급 계획이 그 S&OP가 있고 S&OP에서는 영업 계획을 짤 때 이 수요측 정보가 사용되고 거기에 맞게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여기 잠깐 지우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그러니까 S&OP에서는 예측 단위를 제품군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을 할 때 예측이 생산 기준 계획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산 기준 계획은 어떤 거냐면, 우선은 완제품을 만들거나 뭐 거의 완제품 형태로 시장에다가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에서는 미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배 같은 걸 만드는 회사는 뭐 재료 같은 거만 이렇게 좀 준비해 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만드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렇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설계부터 해서 가는 거니까 미리 뭐 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생산 역량만 갖추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방리담의 전략을 쓰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 놓고 오면 빨리 공급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그게 서플라이 체인이 이쪽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고, 이 공장에서는 뭐 A그룹을 만드는데, 그 A그룹 안에 A1이라는 아이템도 있고, A2도 있고, 뭐, 이렇게 엔드 아이템들이 많아요. 뭐 색상별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물건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이제 구역을 나눠요. 이렇게.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5개로 나눈다든가 3개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다가 물류센터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죠. 그래서 우선은 어디까지 물건을 갖다 놓는 거냐면, 물건을 뭐 A1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A1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주문을 받아요. 주문은 뭐 사이트에서 받는 거죠. 사이트에서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 주문에 맞춰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빨리 갖다 주는 거죠. 주문이 이제 들어올 때 갖다 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문 처리 시간이 짧아요. 주문 들어오면 아침에 주문하면 뭐 저녁에도 갖다 준다. 아니면은 좀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틀 안에 갖다 준다. 신선 제품 같은 경우는 또 며칠 안에 갖다 준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품목, 요 A1의 품목이 공급이 되려면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재료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 이 보내줘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놔야 되냐면, 요 기간 전에는 해놔야 되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시간 단위를 딱 정하라 그러면 주 단위겠죠. 회사에 와서, 여기 공장에 와서 물건을 만들 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 뭐 2시간, 3시간 만에 만드는 물건들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은 라인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나올 때 걸리는 시간 자체가 대개는 뭐 하루 반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루 반 정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료도 들어와야 되고 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 단위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가 총 이제 뭐 여기 전체 물류망에 물건을 뿌릴 때 한 11주 걸리는 게 최대 시간이다. 그러면 11주 전에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과 관련돼서 예측하는 이유를 가지고 예측 시간 단위하고 예측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회사에서 예측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라면 어떻게 했느냐, 또는 예측 기간을 얼마 정도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예측하는 이유를 아시고, 그리고 그 예측을 사용하는 공급 계획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당연히 다음 주에 물건이 몇 개 나갈 것이냐, 이거보다 내일 물건이 몇 개 나갈 것이냐, 이게 예측하기는 정확성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기업에서 예측을 하는 이유는 그 수요 정보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급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할 때 걸리는 시간이 3, 4일 걸린다 그러면 일 단위로 하고 싶어도 주 단위로 해야 되고, 그리고 공급하는 전체 시간이 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넣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가
8주 정도 걸린다. 그러면 넉넉하게 길게 기간을 잡아서 수요 예측 정보를 뭐 16주 잡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품목들 다 고려해서 26주나 52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예측을 하고 예측에서 틀리는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오차가 왜 생기는지를 보고 그 해당하는 품목의 특성에 맞게 나중에 그런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또 반영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품목들은 연유 같은 데 영향을 안 받는 품목이 있고요. 어떤 품목은 연유에 영향을 받는 품목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예측을 할 때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죠. 솔직히 말하면 이 예측과 관련돼서 일단위를 할 거냐,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쉬운 설정이에요. 그리고 사용하는 기법도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사실 이제 예측은 정확성을 올려야 되니까 정확성을 올리는 과정이 어렵죠. 왜냐하면 품목별로 그 특성들을 좀 알아서 갑자기 데이터가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튀는 이유를 찾아서 그게 그때만 그냥 생기는 거냐, 아니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항상 튈 때가 있다. 그러면 반영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측을 좀 어떻게 좀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또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